청와대에서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이거 기밀 유출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왜 이렇게 폭로를 하느냐라고 저희들이 궁금한 거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 뭐라고 대답했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휴대폰을 받아서 그 전체 개인 그 프라이버시까지도 탈탈 털어서 그 확인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을 조사하고 자백도 받고 이런 부분이 저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였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라는 자괴감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2017년 7월 하순경 청와대 경내에서 캐비넷에서 지난 정부 문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박수현 대변인이 하는 얘기가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걸 공표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도 똑같은 겁니다. 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청산하면서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과 내가 폭로한 것 뭐가 다르냐라고 김태우 수사관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330곳에서 660명의 고위 인사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사찰이 있었고 그중에 야당 성향 100여 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찰이 있었다라고 김태우 수사관은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공공기관 그 리스트는 저희 특감반에서 7월달 출범하자마자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공공기관이 330 몇 개쯤 됐습니다. 한 기관당 2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와대 인사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이제 1번부터 1번 기관부터 뭐 300 몇십 분까지 그 엑셀 파일로 그때 우리 막내 직원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황당했던 것은 그 작업을 하면서 저희끼리 직원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우리 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선거 캠프 출신이다. 네. 혹은 어디 당 출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특이 경력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압축을 했기 때문에 소팅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상 블랙리스트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혜연 박사님, 네. 공공기관 330곳에서도 그런 리스트가 있었고 그 임원 중에서 특별히 100여 명이 야당 성향으로 분류가 됐는데 박근혜 전 정부 사람이다, 야당과 친하다 이런 식의 주석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블랙리스트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만의 자료를 만들었으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현황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잔여 임기가 얼마까지다라고 하면은 그 잔여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갖고서 추가적인 인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달리게 되는 현황에 대한 세평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누구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고 누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집어넣은 인사고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성향은 어떤 관계에 있고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서 문건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박까지 가해졌고 사태를 종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부에서는 실제로 사태가 종용됐던 일까지 환경부 장관이 과거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 다 김태우 수사가 문제야라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 정권이 무슨 주사 정권이냐? 전 주사 정권이라 그래서 주사파 정권을 얘기하나라고 했던데 그게 아니라 그 주사파가 아니다. 6급 주사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 6급 주사가.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이것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칠판에 써놓고 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지시를 했고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8명의 특감반원들이 있는데 특감반원들에게 다 분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 혼자만이 이 내용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의 사건의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산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성향의 고위직을 사표를 받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를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선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에 나와 있던 인사와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업무 추진비 보장을 했거든. 감사가 와가지고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시냐고. 우리 님한테 선배님께서 용나를 내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안 물러나겠다고 하더니만은 사표를 썼더라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를 만드느냐고. 당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줄 테니 나는 정리를 좀 시켜라. 손소 변호사님,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문건에 나왔던 사람 중 복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사퇴 종용을 받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썼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권유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용인지 그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앞으로도 논의를 좀 계속하고 오늘도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지금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실한 확인이 없으면 어느 쪽에 대해서 한쪽의 말을 확 믿어버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의 주장을 했고 또 반대로 또 이인걸 전 특검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 그 공공기관장 명단 작성 지시는 했다. 하지만 뭐 세평이나 정치 성향 등에 대한 그런 조사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김태우 씨가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그런 그 어떤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번 일을 이제 불려 말해서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이인걸 전 특검반장이 해명이 거짓이고 실제로 그런 세평 수집 작업까지 시켰다면은 이 부분은 그러한 작업을 시킨 것도 잘못이고 그 후에 거짓 해명한 것까지 또 추가적인 잘못이거든요. 이 부분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희정 의원님, 지금 들어본 녹취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은 문건에 나와 있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환경부의 윗선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저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리스트 21명 지금 리스트 보고 21명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5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임기 채우고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강모 본부장이라고 표시된 사람은 KEI 출신이고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임기가 4월인데 8월까지 임기를 마쳤어요. 4달을 더 있다 나갔어요. 또 김모 상임감사는 새누리당이고 반발한다 그런데 임기가 9월인데 4월에 사실은 그만뒀어요. 한 5개월 앞당겨 그만뒀죠. 문제는 방금 인터뷰한 저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21명 중에 5명만 임기를 못 채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다 특감반원들 모여놓고 뭐 칠판에 또 적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모든 부처 감사관실을 방문해서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다 작성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단 거예요. 당연히 김태우와 함께 동행한 수사관도 같이 환경부를 갔더니 갑자기 리스트를 내놓더란 거예요. 환경부가 감사관실에서 뭐냐라고 옆에 동행한 수사관이 뭐지라고 봤는데 이미 김태우 수사관이 미리 전화로 며칠 전에 명단 작성해놔라 이랬단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걸 자꾸 블랙리스트다, 민간인 사찰이라는데 저분들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공직기강 청와대 민정수석 내에는 3개의 비서관실이 있는데요. 그중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박형철이 그다음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속해 있는 반부패 비서관은 당연히 저런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 장이 비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무엇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이것이 무슨 민간인 사찰이고 물론 그중에 김병인 박사님 말씀처럼 뭐 정치적 어떤 성향을 막 집어넣고 이랬다면 그건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본인의 업무를 한 거다. 자꾸 김태우 비리 혐의자가 말한 것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공공기관 330곳에서 660명의 고위 인사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사찰이 있었고 그중에 야당 성향 100여 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찰이 있었다라고 김태우 수사관은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시죠. 공공기관 그 리스트는 저희 특감반에서 7월달 출범하자마자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 공공기관이 330몇 개쯤 됐습니다. 한 기관당 2자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와대 인사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걸 이제 1번부터 1번 기관부터 뭐 300 몇십 분까지 그 엑셀 파일로 그때 우리 막내 직원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황당했던 것은 그 작업을 하면서 저희끼리 직원들끼리 농담을 했습니다. 야, 우리 빨리 우리 캠프 출신들 일자리 만들어줘야지. 박근혜 대통령 선거 대선 선거 캠프 출신이다. 혹은
어디 당 출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특이 경력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압축을 했기 때문에 소팅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용상 블랙리스트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김혜연 박사님, 네. 공공기관 330곳에서도 그런 리스트가 있었고 그 임원 중에서 특별히 100여 명이 야당 성향으로 분류가 됐는데 박근혜 전 정부 사람이다, 야당과 친하다 이런 식의 주석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블랙리스트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현황만의 자료를 만들었으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현황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잔여 임기가 얼마까지다라고 하면은 그 잔여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갖고서 추가적인 인선이 가능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달리게 되는 현황에 대한 세평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누구는 새누리당 출신 인사고 누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집어넣은 인사고 그 사람이 만나고 있는 성향은 어떤 관계에 있고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서 문건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박까지 가해져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환경부에서는 실제로 사퇴가 종용됐던 일까지 환경부 장관이 과거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 다 김태우 수사가 문제야라고 하니까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 정권이 무슨 주사 정권이냐? 전 주사 정권이라 그래서 주사파 정권을 얘기하나라고 했던데 그게 아니라 그 주사파가 아니다. 6급 주사가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어떻게 다 하냐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 6급 주사가.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의 얘기에 따르면 이것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칠판에 써놓고 다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지시를 했고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8명의 특감반원들이 있는데 특감반원들에게 다 분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역할들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 혼자만이 이 내용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의 사건의 진위 여부는 조금 더 확산이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특정 성향의 고위직을 사표를 받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를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선 그 리스트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로 사퇴 압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문건에 나와 있던 인사와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업무 추진비 보장을 했거든. 감사가 와가지고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시냐고. 우리 님한테 선배님께서 용나를 내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안 물러나겠다고 하더니만은 사표를 썼더라고.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를 만드느냐고. 당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 보내줄 테니 나는 정리를 좀 시켜라. 손소 변호사님,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문건에 나왔던 사람 중 복수의 사람들은 실제로 사퇴 종용을 받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라고 사표를 썼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권유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용인지 그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위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본질적인 부분에서의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계속 앞으로도 논의를 좀 계속하고 오늘도 많이 다루겠습니다만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지금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실한 확인이 없으면 어느 쪽에 대해서 한쪽의 말을 확 믿어버리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김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의 주장을 했고 또 반대로 또 이인걸 전 특검반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 그 공공기관장 명단 작성 지시는 했다. 하지만 세평이나 정치 성향 등에 대한 그런 조사 지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김태우 씨가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그런 그 어떤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번 일을 이제 불려 말해서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이인걸 전 특검반장이 해명이 거짓이고 실제로 그런 세평 수집 작업까지 시켰다면은 이 부분은 그러한 작업을 시킨 것도 잘못이고 그 후에 거짓 해명한 것까지 또 추가적인 잘못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가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희정 의원님, 지금 들어본 녹취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은 문건에 나와 있던 분들이고 이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환경부의 윗선에서 계속해서 사퇴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저런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리스트 21명 지금 리스트 보고 21명 중에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5사람이에요. 나머지 다 임기 채우고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면 강모 본부장이라고 표시된 사람은 KEI 출신이고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임기가 4월인데 8월까지 임기를 마쳤어요. 4달을 더 있다 나갔어요. 또 김모 상임감사는 새누리당이고 반발한다 그런데 임기가 9월인데 4월에 사실은 그만뒀어요. 한 5개월 앞당겨 그만뒀죠. 문제는 방금 인터뷰한 저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21명 중에 5명만 임기를 못 채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인걸 특감반장이 다 특감반원들 모여놓고 뭐 칠판에 또 적었다고 표현했습니다만 모든 부처 감사관실을 방문해서 지난해의 성과와 올해 계획을 다 작성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김태우와 함께 동행한 수사관도 같이 환경부를 갔더니 갑자기 리스트를 내놓더란 거예요. 환경부가 갑자기 환경부가 감사관실에서 뭐냐라고 옆에 동행한 수사관이 뭐지라고 봤는데 이미 김태우 수사관이 미리 전화로 며칠 전에 명단 작성해놔라 이랬단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걸 자꾸 블랙리스트다 민간인 사찰이라는데 저분들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공직기강 청와대 민정수석 내에는 3개의 비서관실이 있는데요. 그중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는데 이거 지금 박형철이 그다음에 지금 예. 김태우 수사관이 속해 있는 반부패 비서관은 당연히 저런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을 관리해야 됩니다. 어떤 공공기관 장이 비리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무엇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 이것이 무슨 민간인 사찰이고 물론 그중에 김병인 박사님 말씀처럼 뭐 정치적 어떤 성향을 막 집어넣고 이랬다면 예. 그건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건 본인의 업무를 한 거다. 예. 자꾸 김태우 비리 혐의자가 말한 것을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